여러분의 정답이 청취율 조사의 정답입니다.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10일 별세한 고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장지가 국립대전현충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현충원 안장을 철회해야 한다, 친일파 백선엽이 갈 곳은 현충원이 아닌 야스쿠니 신사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아니다, 대전도 안 된다,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양쪽의 목소리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백승주입니다. 네,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혹시 빈소에 다녀오셨나요? 2시에 빈소에 갔다가 지금은 전화 인터뷰를 위해서 전화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네, 백승주 의원님은 저기 군인 출신이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민간 정치학자 출신입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군으로 3년간 중위로 복무한 적이 있고, 중위로 복무 중에 백선엽 장군을 만나뵌 적이 있습니다. 아, 만나뵌 적이 있어요. 백선엽 장군을 그러면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네, 백선엽 장군을 중위 때 배웠고 국방연구원에 있을 때 세미나장에서 만나고 그 뒤로 계속 만나왔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수원백과 같은 본 일가라는 느낌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 장군님도 그래서 저를 만날 때마다 이태원 집에 한번 놀러 와라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도 하고, 저 가족도 불러서 한번 격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뜻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또 이번에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다부동 전투 인근 지역에 제가 중학교 시절 또 초등학교 시절을 보낸 입장에서 보면, 이분은 우리 한국 전쟁사 또 냉전사에 있어서 하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영웅이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영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부동 전투 사실 지금 곧 8월이 시작됩니다만, 한국 전쟁이 난 8월 초부터 한 달여 동안에 그 대구 지역을 지켜내는데 1사단 사단장을 맡고 있었죠. 북한군 상계사단을 막아내어서 오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그런 역사적 공헌이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백승주 전 의원은 그 박근혜 정부 국방부 차관을 지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 출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옛날에 역대 차관들이 군 출신이어서 예.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 군인으로서는 그 다부동 전투 승리 이끌고 군인으로서는 업적이 있는데, 그 전에 독립군을 탄압하는 특설대, 간도 특설대 장교였다, 친일파였다, 이런 주장과 함께 국립묘지 안장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오늘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백선엽 장군에 대해 평가를 했어요. 백선엽 장군 같은 영웅 덕분에 한국은 번영한 민주공화국이 됐다고 했고, 또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 장군은 미국 독립전쟁 승리를 이끈 조지 워싱턴과 같은 한국군의 아버지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제 벨 장군이 전 연합사령관이 조지 워싱턴과 같은 장군이다 했는데, 지금 워싱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조금 동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여러 가지 또 그 당시 가치가 오늘의 미국의 가치, 인종 평등의 문제, 이런 오늘의 가치 속에서 동상에 붉은색으로 엑스프레스를 손상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게 돼 있는 거죠.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도 100세까지 사셨는데, 42세에서 45세 그 사이에 일본군 장교로 있었던 부분을 본인이 숨기지도 않았고 역사의 기록으로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회고록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과 가 중에서 3년에 해당되는 기간은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역사학자들 또 일반 사람들이 그런 비판을 던지고, 그것이 후시에 또 교훈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논란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오늘의 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 입장,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입장,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논란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장군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자기 입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친일 이력에 대해서는 친일 경력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하고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뭐 장례 기간에 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진행자께서 친일 경력 계속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자꾸가 아니라 지금 질문 처음 한 건데요. 네. 뭐 저는 뭐 그렇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 부분은 본인이 살아 있기 전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본인도 생각할 일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기는 우리가 그 앞에 조선 왕조가 잘못해서 그 시대 지도자 잘못 나라가 없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 시절 상황 속에서 모든 그 당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오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백세 기간에 3년간의 가오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뭐 그런 논란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건국 이후에 오늘의 대한민국 국군의 초석을 닦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킨 부분, 오늘 대한민국 지킨 부분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태원 집에 이렇게 그 의원님 이렇게 그 초대해서 밥도 주고 그랬다는데 밥은 꼬라 했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아 가진 안 가? 이태원 집에는 안 가셨어요? 이태원 집에 놀러 오라고 몇 번 연락을 했었는데 안 가고 행사장에서 많이 만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특히 제가 중국의 북경대학 북경대학에 방문 교수 줄 때 하루 종일 안내 역할을 해서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백선엽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느낄 때는 굉장히 기억력이 참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억력이 좋고 진솔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현직에서 물러나면 부하들에 대한 태도들이 자기 제일 밑에 있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 지위를 차지하면은 참 제가 듣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 한참 후배인 사령관 보고도 존칭을 쓰는데 무한의 경의를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직책을 물러나면은 그 후배 장군들 사령관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하게 후배의 지위를 존중해주고 참 만강의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분이 그때 67, 68때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물러나면은 후배들에게 저렇게 경의를 표하는구나. 저는 그런 걸 배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국가장이 마땅하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할 부분이 있고 규정을 넘어서야 할 부분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고 또 국가적 공헌 또 대한민국 공헌 이런 부분을 하신 분들은 그분의 그 공헌을 고려할 때 규정을 넘어서서 그 국가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저도 이제 국방 차관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들이 있어서 예. 그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어떤 정부가 좀 더 통 큰 결정을 했더라면은 국가 통합 또 대한민국 정체성을 이렇게 국내외에 보여주는데 또 북한에 보여주는데 도움이 안 됐겠나 생각해서 국가장도 한번 검토했더라면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적인 건 떠나서 이렇게 통 크게 네. 국가장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서 안장한다는데 그 유족들도 여기에 만족한다는 입장인데 서울 현충원으로 안장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도 비슷한 취지인가요? 예, 이제 장군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장군묘역이 있습니다. 현충원은 국방부 관리하고 대전 현충원은 보훈처 관리하는데 그 장군묘역에 그 묘역이 이제 다 포화 상태라 표현이 맞을지 안 맞을지 다 찼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많은 장군들이 지금 대전 장군묘역에서 장지를 제공하고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입장을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유족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마침 빈소에 가서 육군이 사실상 장례위원회를 끌고 가고 있는 육군대표 고위 관계자를 만나니까 그 만족이란 말이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한 대로 정부가 이렇게 하자는 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일을 해야지 유족이 만족한다. 유족을 제가 못 잠시 이야기를 안 나눠봤습니다만은 그런 아쉬움들이 많습니다. 좀
앞에 전례들도 있죠. 네. 최명신 장군 경우에도 400명이 간 경우도 있고 전임 역대 대통령들도 특히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또 특별한 묘역을 또 만들어서 있었는데 정부 결단하면은 뭐 가족들이 원하고 또 사회 통합을 위해서 서울 현충원에 묘지를 정했더라면 좋지 않겠나 생각 저도 갖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서 묻습니다. 훌륭한 전쟁 영웅이 많죠, 우리나라에. 훌륭한 전쟁 영웅요. 예. 전쟁이 많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관군의 영웅보다도 의병 속에서 영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기 백 의원님, 저기 6.25 전쟁 영웅은 또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죠. 예. 많은데 예, 왜 친일 행적이 있는 백선엽 장군께서 유독 그 6.25 전쟁 영웅으로 높게 평가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전쟁사라고 이제 하면 전쟁사에서 6.25 전쟁의 어떤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킨 데 있어서 물론 우리 학도배에는 많은 우리 그 장병들이 그걸 했지만은 그 다부동 전쟁사를 보면은 거의 다부동을 뺏기면은 유엔군이 오기 전에 우리가 거의 뭐 그 적화 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반전시켰습니다. 네. 그 한 6,000여 명의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잃은 그 전쟁을 지휘하면서 솔선수범했죠. 예. 내가 물러서면 내한테 총을 쏘라. 그러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반전시켜서 다시 대한민국을 지켰던 그런 전쟁 사적인 어떤 그 영웅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예. 토대로 해서 미국 NRC라든지 미국 역대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지휘력, 통솔력, 그 역사적 의미 그게 무너졌으면 동북아 질서도 다 바뀌었어요. 그 53년 이후에 52년 예. 이후에 대한민국은 없는 거죠. 없는 가운데 동북아 지도가 그려졌는데 그것을 막는데 여러 역할이 있었지만 백선엽 장군은 군인으로서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군의 역사에서 광복군도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 왜 그 광복군보다 이 친일파 출신 군인이 더 이렇게 평가를 받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23살, 25살 된 중위 장교를 갖고 친일파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다지 정치인들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다지 경제인들은. 그래서 광복군 또 우리가 그 분단의 역사 속에서 사실 자유운동과 관련돼 있던 광복군에 있는 분들이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소신이 되어 있는 광복군 출신이든 6.25 영웅이든 이런 분들 다 우리 높게 평가하고 또 추모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묻겠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역사에서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자이언트 거인이라 생각합니다. 영웅이라 생각하고 거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질서 형성했고 하는데 그 군인으로서 한가운데 서 있었고 오늘 미국의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평가한 대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 번영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기여를 한 거인으로 거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원웅 광복회장 모셔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백선엽 장군이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장지가 확정됐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정치권 의견이 분분한데 백승주 의원님 얘기 들으셨죠? 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방금 잘 못 들었어요. 잘 못 들으셨어요? 못 들었고 네. 제가 오늘하고 시대 거인이고 영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장님 그래요?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백선엽 씨가 사실 독립운동가를 학살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윤봉길 의사께서 상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자리에 두 사람이 즉사했습니다. 네. 즉사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일본의 육군 대신 그리고 관동관 사령관을 지낸 시라카와 요시노리입니다. 네.
그때 백선엽 씨가 그분을 얼마나 흠모하고 존경했던지 이름을 자기 창씨 계명을 실학과 요신으로 했어요. 근데 그분을 국군의 아버지라든지 영웅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윤봉길 의사는 어떻게 되고 그 백선엽 때문에 간도 특설대에서 죽은 수많은 이름 없는 독립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아까 백승주 전 의원은 백선엽 장군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다. 동북아 질서가 바뀌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저는요. 제가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 때 외교정책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메가더 그 사령관 시절에 해방 직후에 메가더 사령관 미국 국무성에 보고한 여러 가지 문서를 제가 볼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 문서에 여러 가지 문서에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남한을 사실 독립국가로 인정을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미일 동맹의 전초기지로 삼아야겠다 하는 게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남한에 말 잘 듣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독립군 출신들이 집권하면 골치 아프다. 친일파들을 기용을 해야만 그들이 미국에다 충성을 다한다. 심지어 일본이 정계 원로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 내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말입니다. 우리 남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해놓은 친일파들이 있습니다. 그 친일파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란하게 조선 사람을 잘 다룹니다. 그들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을 했는데 왜 미국을 위해서 충성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메가더는 독립군이나 임시정부가 들어온다니까 다 해체하라.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만주에서 독립군 토벌을 한 사람을 끌어들였어요. 미 군정하에서. 네. 끌어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심부름 시키라니까 영어를 못 알아듣잖아요. 예. 뭐 심부름 시키려면 영어 말귀를 알아들어야 영어 군사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었습니다. 네. 국군의 인맥을 보면요. 초대 육군 참모총장에 일제 때 독립군을 토벌한 사람 앉혔고 제2대 육군 참모총장도 독립군 토벌 때 하던 사람이고 제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11대 12대 이제 숨이 가쁘네. 21대까지 한 명도 안 빼놓고 독립군 토벌 때 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을 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역사의 슬픔이 거기서 슬픔인데 그런데 만약에 사실은 백선엽 같은 사람들은 유럽 같은 기준이면 네. 나치 협력자들은 극형에 처했잖아요. 네. 다 극형에 처해야 될 사람이죠. 그 장군이 될 사람이 아니고. 네. 그래서 그들이 일제에 빌붙던 사람들이 다시 미국에 빌붙어가지고 장군 되면서 해방 이후에도 백선엽이가 군대 육군 정보국장을 했습니다. 네. 그 악명 높은 서북 청년단. 네. 그 사람을 중심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하고 강간했습니다. 국군의 이름으로. 네. 강원도 인제에서 경상북도 영천, 청도, 경산, 거창, 심지어 지리산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강간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제 때 독립군 토벌했던 그 버릇을 그대로 해방 이후에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나라를 지켰다고요? 근데 예. 회장님, 예. 우리 전쟁 영웅이 많은데 예. 왜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전쟁 영웅 6.25 전쟁을 다 혼자서 치른 전쟁 영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건가요? 저는 백선엽이가 그런 편찬위원회, 네. 전쟁사 편찬위원회 책임을 맡았었어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미화한 것도 많아요. 아이고. 예. 그래서 진실을 백선엽이 전사도 진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봐야 돼요. 아이고, 네. 일단 군에서 그러면 백선엽 장군이 역사 편찬위원회, 전쟁사 편찬위원회를 장악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자기가 썼죠. 자기 휘하에서. 아, 그래요? 예. 다부동 전투가 6.25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였나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전투가 있는데 그 중요한 전투 중에 하나인 건 맞죠. 맞는데 예. 아무튼 전쟁사를 백선엽 장군이 이렇게 만졌을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요. 군 대장을 지내고 그다음에 장관도 하고 또 굉장히 큰 부를 이렇게 축적하셨는데 그렇죠. 그 이후의 행적은 어떻게 봅니까? 요즘같이 좀 투명한 사회 같으면은요. 저는 지금 이명박거나 박근혜가
지금 여러 가지 부정이나 부패 이런 걸로서 벌금도 해서 몇십억씩 하고 하잖아요. 감옥도 가고 그랬죠. 만약에 요즘 같은 사람은 세상이 요즘처럼 맑아지는 세상이었으면 그런 게 문제가 다 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한국군이 지금 그 뿌리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백선엽 비록 일제 때 우리가 피압박 민족으로서 식민지배에서 협조를 해서 어쨌든 거기서 일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방 이후에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백선엽 장군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는 안 하고 사실은요. 20년 전에 우리말이 아니라 일본말로 자기가 쓴 평전을 썼어요. 자기 자서전 같은 걸 썼는데. 일본에서 나왔죠? 근데 그 자서전을 전해보면요. 오히려 간도특설대의 활동을 자랑을 했어요. 뭐라고요? 그 간도특설대가 아주 우수한 조선인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총검술이나 검도 사격 경기를 잘해가지고 다른 조선인 군대, 그 조선인들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다른 만주군들보다 항상 우수한 그런 경기 같은 거라면 정연대 하면 1등을 했다. 그 최정예의 부대였다. 그리고 그 전과가 간도특설의 전과가 항상 대서특별한 만한 그런 전과를 냈다. 독립군들을 도벌해서요? 도벌해서. 그래서 말만 들어도 독립군들이 간도특설대 말만 들어도 독립군들이 도망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이게 실제로 잘했다는 얘기죠. 자랑한 얘기죠. 그 일본말로 된 우리말도 아니고 일본말로 된 자기 자서전에 20년 전에 쓴 얘기입니다. 네. 3629님이 역사의 슬프고 어두운 진실입니다. 김우성님은 슬프고 슬픈 역사 어찌하오리까. 독립군 후손은 모두 궁핍하게 살아서. 회장님, 그래 친일파인데 그래도 전쟁의 공로가 좀 있으니 대전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하는 거는 이 정도까지는 봐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요.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서울 현충원으로 당장 모셔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법으로는요. 본인이 대전 현충원을 가겠다 그러면 그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장군을 지낸 사람이 대전 현충원에 가겠다 그러면 막을 수는 없어요. 예. 근데 그거는 현행법대로 해도 좋은데 제가요 지난 총선 즈음에 전국에 있는 총선 어느 당을 막느라고 무소까지 1,109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이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네. 그래서 1,909명에게 했는데 그들에게 어떤 설문조사인가 하면 하나는 국민묘지법을 바꿔서 네. 그걸 친일파들을 친일명사에 있는 사람들을 그걸 이장을 하든지 현충원에서 이장하든지 만약에 그건 가족들에게 맡겠다. 이장 안 해도 좋다. 네. 이장을 안 하면 그 자리에 놔두고 거기에 친일 행적비를 세우겠다. 예. 그런 법을 만들자 했더니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190명이 찬성을 했어요. 선거 전에는 하죠. 그런데 그중에 84명 중에서 그중에 통합당도 84명이 당선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44명이 찬성을 했어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찬성을 했어요. 찬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 한 의사 표시에 대해서 국민과의 약속이잖아요. 네. 그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선거 끝났잖아요. 그거 되겠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기록되는 것이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꼭 백선엽 장군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이 숙제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야당과 싸우다 무너진 게 아니라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졌어요. 예.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도 한평생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지금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 역사의 진실이 그는 분명히 진실이 편이 이긴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는 모든 사회 세력, 정치 세력들이 역사의 진실과 싸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한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 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